제가 소개팅으로 만날 사람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괜찮다 뭐 상관없다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야 큰일 났다. 시각장애가 아니라 팔이 한 좁다더라. 너무 다른 거 같아요. 추운 날 밖에 나가는데 야 너는 밤밖에 안 추우니까 별로 안 춥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냥 나와서 신발끈 한번 묶고 자다가 아 너는 왜 팔이 없어가지고 왜 이것도 못 묶어? 막 이런.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의 박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정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부부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궁금하시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다 한쪽 문 열어주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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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안녕. 아이 이뻐라. 그럼 목소리 좀 들려줘. 지금 부끄러워할 예정이라. 아니 저건 뭐예요? 저 설이가 그린 거예요. 삼촌 온다고 해가지고. 네. 설이 이거 설명 한번 해줄 수 있을까? 우와 이거 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삼촌 엄마가 그리고 항승 설 줄이 설이가 다 그렸잖아, 그치? 와 이거 더 컸다. 사진이 너무 많은데 약간 이거 영상에서 봤던 거다. 요거는 저희 결혼식 할 때 웨딩 촬영한 사진이거든요. 와 이때는 지금보다 몸이 하나씩 없었던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가족 사진을 찍는데 빈티지 컨셉으로 가족 사진을 찍었고 2년 전에 미스터 선샤인 컨셉으로 촬영지에 가서 이런 건 뭐예요? 가운데 글씨가 저 뭐야 다이어트 사랑해? 다이어트 고마워 다이어트 편지 이거 뭐예요? 설아 설명해 줄래? 설이가 쓴 시. 아 진짜요? 네. 엄마가 맨날 말로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말로. 입으로만 다이어트. 입으로 다이어트라서. 네. 아 너무 귀엽다. 와 설이 이거 설이야 소개해드릴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설아 이거 소개해드려. 설이의 인형들인데 저 휠체어는 엄마 아빠 하는 일이 어쨌든 장애인들을 계속 만나는 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거 익숙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사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인형놀이에 등장을 해요. 우와 네. 아니 잠깐만 이게 미스터 선샤인 컨셉이고. 아니 형님 네. 아 이거는 진짜 약간 네. 이게 약간 그 배우에 나온 아니 그 영화에 구동매, 나오는 구동매. 가족끼리 약간 매년 이벤트처럼 이렇게 맨날 찍으시는 거예요? 네, 저희 매년. 와 이거 따뜻하네요 사진이 진짜. 설이는 혹시 삼촌을 본 적 있었어? 누군지 모르지? 삼촌은 위삼촌이야. 어제 설명해줬지? 삼촌 이름 위삼촌. 그랬더니 설이가 왜 이름이 위야? 왜? 그래서. 어떤 이유로 의족을 차고 계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4살 때 교통사고를 당해서 오른쪽 다리와 오른쪽 팔을 잃었습니다. 남동생이랑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제가 엄마 손을 뿌리치고 건너편으로 달려가다가 차에 이렇게 치여서 당해받게 됐습니다. 그 차는 8톤 트럭이었다고 하고 사고 당시에 정말 피를 많이 흘려서 병원을 갔는데 가망이 없다고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몇 군데 옮기다가 다행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살아있게 됐습니다. 4살 때였을 텐데 네. 그때가 좀 기억이 나세요? 응급차에서 자꾸 저희 부모님이 제 뺨을 막 때리시면서 자지 말라고 이게 좀 생각이 났어요. 아 잠이 와서 죽을 것 같은데 왜 잠을 못 자게 하지? 근데 안 돼. 뭐 자면 안 돼. 막 자꾸 이렇게 외치는 소리가 생각이 나고 너무 어렸을 때 이제 교통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네. 그 의족이 원래 제 몸으로 생각을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사고로 인해서 이런 의족을 착용한다가 아니라 아 이게 원래 내 발이구나 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왼쪽 종아리가 와 진짜 예전에 한번 주리님이 이게 삶의 어떤 결과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9년 전인 것 같아요. 오. 훈련할 때 한참 힘들까봐 종아리 마사지 해주면서 이게 음. 삶의 증거라고 했나? 아 맞아 삶의 증거라고 했던 그런 느낌? 그래서 그거 보고 엄청 감동받았었는데 그 뒤로 9년간 잘 안 주물러줘가지고 그 항승님은 어린 시절의 생활 속에서 좀 불편하거나 숨기고 싶거나 뭐 이런 경험들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너무 있었죠. 당연히 이 몸이 제 몸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지만 불편한 건 맞잖아요. 장애인인 것도 맞고.
이거를 보여주고 싶지 않았어요. 태어나면서 반바지를 입은 적이 없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소심해지기도 하고 사람이 자신감이 좀 없기도 하고 그러다가 고등학교로 올라가는데 이때 좀 제 장애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 나 왜 장애를 가졌지?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혼자 있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방 안에 한 2달 정도를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 장애도 있는데 너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으면 앞으로 뭐 먹고 살래? 막 이러면서 막 설득을 했었지만 그게 저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대안학교라는 곳을 갔는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항승이는 장애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멀리 대하는 게 아니라 너의 그 태도로 인해서 사람들이 너를 멀리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깨달았거든요. 그때 저는 제 장애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멀리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 장애를 가진 저의 태도 때문에 사람들이 좀 어색하게 대하고 어렵게 대했던 거죠. 그 말을 듣고 좀 깨달음이 와서 마음 먹고 처음으로 반바지를 입기 시작했어요. 그 시선들이 너무 낯설고 어려웠지만 그것들을 이겨내다 보니까 자신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그러면 나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그래? 이것 좀 느리더라도 이것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좀 성격도 변하기도 하고 남들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좀 호탕해지고 그러면서 좀 저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연애를 시작하셨는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소개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한테 나 누구라도 좋으니 소개팅을 좀 연결해달라. 주선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사실은 제가 소개팅으로 만날 사람이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약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잘 보인다. 그래서 괜찮다, 뭐 상관없다 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야, 큰일 났다. 시각장애가 아니라 팔이 한 좁다더라. 아니, 너무 다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그건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주선자가 오해를 해서 이 사람이래라고 한 거죠. 이제 소개팅을 하려고 서울에 온 사람을 내가 당신 팔이 없어서 만날 수 없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만나는 보자. 근데 그 강남역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한여름에 40분을 늦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네요. 그때. 같은 남자로서 지켜줄 수가 없네. 난 인사만 하고 가야겠다. 근데 딱 있는데 저 멀리서 이렇게 한쪽 팔을 휘날리면서 걸어오는데 잘생긴 거예요. 오. 굉장히 날렵한 스타일의 훈남이었거든요. 네. 좀 귀엽네. 그래서 차는 마실까? 밥은 먹을까?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저 사실 다리도 하나 없는데 알고 계셨어요? 그건 또 몰랐거든요. 이를 어쩌나 고민을 하다가 화장실에 가서 오랫동안 안 나왔어요.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혹시나 뭐 화장실 간다고 한 다음에 오래 안 나오면 집에 간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너는 자연스럽게 계산하고 나오면 돼. 알았어? 이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실제로 그게 벌어지니까 발을 보고 이제 떠난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놀라긴 했어요. 사실 화장실 문을 창문을 통해 나가야겠다. 진심으로. 왜냐면 문으로 나가면 보이니까. 근데 2층이었어요. 저희가 앉은 자리가. 그래서 일단 다시 나가서 얘기를 끝마치자. 이야기를 하고 이제 집으로 걸어가는데 지하철역으로 당연히 저한테 애프터 신청을 하면서 번호를 물어볼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하철에서 저를 이렇게 그럼 조심히 가시고요. 2년이 되면 다음에 또 봬요. 하면서 저를 이렇게 떠미는 거야, 이렇게. 왜? 엄마 빨리 집에 가라고 이제. 엄마 마음에 안 들었나 봐. 처음 만났을 때. 그날 화가 많이 나서 주선자 친구에게 전화를 해서 하소연을 하고. 오히려 내가 지금 차였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음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 번호를 주선자가 전달을 하고 마음에 들었는데 이제 제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애프터 신청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친구가 됐던 것 같아요. 2년 정도 친구로 지냈죠.
그럼 연애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때 스노우보드가 취미였거든요. 어. 그래서 연애하자고 할 때 제가 이런 거절을 막 했었어요. 나 주말마다 스노우보드 타러 우리 친정에 가야 돼. 근데 너는 보드를 못 타서 나랑 연애하면 같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지 않겠냐. 은근히 좀 세시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오. 어라? 약간 근성이 있네? 해가지고 처음에 스키장에 갔고 딱 앉았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이랑 성인지 감수성이 다를 때여서 어. 남자 보더들이 여자친구 보더에 신발을 신겨주고 여자친구 보드를 들어주는 게 매너 있다고 하는 때였어요. 아. 그래서 남자들이 쫙 무릎을 꿇고 앉아서 여자친구들의 스노우보드를 부츠를 신겨주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제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남자친구 황승 씨 발에 수건을 여기다가 하고 어. 테이프 이빨로 찢어가지고 붙이고 비닐 껴서 막 발 넣고 그러고 있는 걸 보는데 좀 재밌더라고요. 어. 그날이 엄청 저에게는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랑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주리 씨가 글을 잘 쓴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 이야기를 네이트판에 한번 써볼까 해서 편하게 써봐요 했는데 그게 갑자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갑자기 알아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네. 뭐. 자기가 꿈이 어릴 때 있었대요. 인간극장에 나가고 싶다. 나처럼 장애가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도전하고 싶은 거에 도전하고 우리도 막 이렇게 우울하고 그렇게만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그래서 그래? 그럼 그 꿈 내가 이뤄줄게. 저에게는 이 박항승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재미있는 뮤즈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를 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그걸 계속 실행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재미있고. 와. 그래서 6개월이 안 걸렸어요. 글을 인터넷에 쓰자마자 인간극장에 바로 그렇구나. 출연하게 됐어요. 너무, 아, 너무 그렇게 놀랐어요. 예. 그냥 툭 던졌는데 갑자기 뿅 이루어지고 저희는 스키장에서 결혼식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나 그냥 스노우보드 타고 우리 내려오는 결혼식 하면 안 돼? 야. 갑자기 준비가 다다다다다다 되면서 결혼식장에서 보드 타고 내려오는 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스노보드를 처음에 걱정은 안 되셨어요? 처음에 시도를 하는데 부츠 신는 것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와, 이거 시작도 전에 벌써 막 땀이 막 힘들고 하는데 막상 채워서 살짝 미끄러지는데 그게 너무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어요. 의족으로 걸으면 걷는 순간순간 매일 아픈데 아프지 않고 슉 내려오는 거예요. 와, 이건 좀 공평한데? 비장애인과 나와 다를 바가 없다. 그러면 내가 실력을 키우면 비장애인보다 더 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다가 네. 패럴림픽에서 스노우보드 국가대표로 또 참가를 하셨더라고요. 이 의족으로 어떻게 잘 탈 수 있을까? 이런저런 정보를 찾다 보니 2014 소치 올림픽 때 스노우보드가 연습 종목으로 채택이 됐어요. 나 한번 나가봐도 될까? 하니까 오케이 해서 이제 열심히 몸을 만들고 지원을 해서 국가대표가 됐습니다. 제가 근데 그 영상을 보는데 이 의족을 끼고 계속 다리를 이제 디디면서 뛰면은 계속 충격이 있을 것 같은데. 의족과 다리가 맞닿는 부분이 네. 눌리다 보면 뭐 살이 벗겨지기도 하고 피가 나고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많이 아프긴 합니다. 이제 실제로 출전을 하셔서 네, 12위인가 하신 것 같은데. 네 12위 했습니다. 너무 잘 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혼자서 눈물을 이렇게 흘리고 주리님이 주리 메달을 주시더라고요. 그냥 주리 메달 받았을 때가 어떠셨어요? 이 날을 위해서 그간의 엄청난 훈련들을 했던 게 막 떠오르고 정말 옆에서 콕 찌르기만 해도 막 눈물이 왈칵 쏟아질 막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별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주리 메달을 받고 그런 감정들이 싹 갑자기 현실적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갑자기 감동의 배가 아니라 저 혼자 또 감동에 취해서 그랬구나. 그래 하고 있는데 이제 갑자기 주리 메달 뿅 와서 와 맞다. 이제 끝났지. 맞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메달을 주면서 진짜 웃긴다. 이제 3년의 자유가 끝났으니 너는 90년간 나의 노예가 되어. 네. 하고 노예 계약을 맺고 공포가 엄습했지. 공포가. 이제 시작이다 너는. 저도 주리 메달 만들면서 너무 웃었고
언제 내가 다시 또 이렇게 누군가를 열렬히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도 되게 큰 의미였어요. 패럴림픽은. 상승님이 어떤 걸 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요리를 잘해요. 오,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손으로 도마에서 요리 재료를 이제 손질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텐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위인님이 무언가를 할 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랑 똑같아요. 남들보다 요리 시간은 조금 더 걸리고 네. 예를 들어 감자를 깎는다고 하면 예쁘게 균일하게 안 깎아질 수는 있죠. 근데 결국 요리는 맛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맛있게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양파 같은 거를 자른다. 잘못 자르면 막 미끄러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네. 정권 찌르기처럼 이렇게 딱 이렇게 자르는 건가요? 세 손가락으로 재료를 이렇게 잡고 아, 이 집게 두 손가락으로 칼을 누르는 거죠. 변하는 과정 가운데는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저는 사실 그게 가장 걱정이긴 했었죠. 가능한 일일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었는데 주리 씨가 더 강하게 역시나 계획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것도 결혼도 기획하셨구나. 기획했죠. 네, 기획적으로. 그래서 어머님한테 뭐 아버님한테 자꾸 저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시고 왜냐하면 제 장애가 사실 말로만 들으면 정말 심한 장애거든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으면 듣기만 해도 이미 야 그럼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또 못하는 것도 없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하는 모습들도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강원도 가서 도끼질도 하고 요리도 해드리고 뭐 청소도 하고 모든 뭐 잡일들을 좀 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주리 씨는 옆에서 저의 잘하는 점들을 자꾸 이제 장모님 위에 피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인식들이 좀 자연스럽게 깨진 것 같아요. 걱정들이. 결혼을 하려고 해 엄마 이런 얘기가 있어 했을 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전화가 오셔서 이제 눈물을 보이시면서 너는 평생을 이제 자폐성 장애를 가진 남동생이 있어서 평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굳이 네가 또 장애인과 결혼해야 될 이유가 있냐? 그거는 네가 안 해도 되는 선택인데 굳이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왜냐면 너가 힘드니까. 그때 조금 마음속으로 약간 하지 말까? 왜냐면 저는 진짜 제가 봤을 때 저의 여태까지 출연자 중에 제일 솔직한 사람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인 네, 게 그쵸. 친정 어머니를 슬프게 하는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희 어머님 평생을 동생 때문에 힘들게 살았는데 나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게 어떤 저의 약간의 압박감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엄마가 전화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는데 나 거기에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약간은 마음속에 아 그러면 우리 좀 기다려 볼까라던가 다시 생각해야 되나라는 말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도 단호하게 근데 그거는 시간이 지나도 내가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내 장애는 사라지지 않는 거고 이거는 시간과 상관없이 우리가 잘 해야 하는 부분인 거라고.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단단하게 어머니께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려야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오, 남자 좋네. 다시 생각이 바뀌었어? 또 생각이 바로 바뀌었어. 약간 갈대처럼. 저는 걷는 걸 워낙 좋아하다 보니 걷는 데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딱 집에 와서 다리를 풀었는데 이렇게 핀으로 의족을 이렇게 연결하는 의족을 썼는데 그걸 하려면 붕대를 많이 감았어야 했어요. 근데 붕대를 딱 풀고 나니까 의족이랑 붕대 사이가 피랑 진물이 다 떡이 질 정도로 고여서 서로 붙어 있는 거예요, 붕대가. 그걸 보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아프면 아프다고 말을 하면 집에 왔을 텐데 왜 계속 나랑 걸었어? 이건 바꿀 수 없는 부분이다. 근데 내가 아프고 힘들다고 너에게 이걸 하지 말자고 말한다면 그건 네가 너무 슬퍼지는 일이지 않냐. 이건 내가 참아야 될 일이다. 그런 식으로 그냥 본인이 감내하는 걸 봤을 때 좀 안타까웠죠. 혼자 뭔가 막 애쓰는 모습을 볼 때 그럴 때 마음이 어떠세요? 근데 이게 장애인 당사자들은 상대방이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볼 때 좀 안쓰러워하면 어쩌지 약간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하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의 장애가 먼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타인이 봤을 때는 저 장애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게 뭐 어떻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연인의 관계로 봤을 때는 뭐 하고 있구나. 뭐 열심히 하네? 뭐 잘 안 되나? 뭐 도움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나도 말하겠지?
그냥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러 말을 해야 돼요. 여기 종기가 생겨서 오늘 걷는데 너무 아팠다. 아, 너무 힘들었다. 이거 어필을 해줘야 돼요. 그걸 말을 안 하면 너무 모르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음. 근데 저는 그래서 저희 관계가 되게 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상대방이 어머 다리도 아픈데 뭐 하느라 힘들었겠다. 어떡하지? 그럼 저거 하지 말자고 할까? 뭐 나랑 데이트 하지 말자고 할까? 이런 생각을 계속했다면 건강한 연인 관계, 부부 관계가 안 어려웠을 됐을 거예요. 저는 남동생이 장애가 있어서 평생을 장애와 함께 살아왔고 이제 남편이 장애가 있으니 남은 평생은 또 장애인과 함께 살아가고 직장에서도 수없이 많은 장애인 관객과 장애인 참여자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지겹다고 말을 해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가 꼭 막 배려를 해줘야 된다거나 막 가슴이 찢어지게 안쓰럽다거나 언제까지 이런 감정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들 이렇게 시선이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좀 어떠셨어요? 같이 데이트하고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제가 진짜로 화려하게 꾸미고 다녔어요. 오. 왜냐면 사람들이 여름 같은 경우에 항상실 딱 위에서부터 아래를 한번 스캔을 해요. 그럼 한 다음에 저를 딱 봐요. 다 있어. 뭐가 없어야 되는데. 장애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옆에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아, 이 사람이 이런 장애가 있으면 이 사람도 있을 거야라는 생각이 연인을 있어요. 봤을 경우에. 그렇구나. 정말 15년 전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만약 연인이면 비장애인이 굉장히 수수하고 굉장히 헌신적인 그런 스타일의 스테레오 타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 몸을 개그 소재로 많이 삼아요. 그냥 두 분만의 그런 개그가 있으신가요? 이런 놀리는 개그를 저희 와이프가 자주 놀립니다. 그래서 추운 날 밖에 나가는데 한참 덜덜 떨고 있다가 야 너는 밤밖에 안 추우니까 별로 안 춥겠다 뭐 이런 이야기는 뭐 그냥 나와서 그러다가 막 신발끈 한번 묶고 자다가 아 너는 왜 팔이 없어가지고 왜 이것도 못 묶어? 막 이런 이게 너무 일상화돼 있어서 행복합니다. 진짜 웃긴다. 장애인 할인을 많이 받잖아요. 그 왜 장애인은 할인해줘? 서리가 물어보면 반밖에 없잖아. 물론 실제는 아니지만. 제가 살면서 장애로 인한 배려를 항상 받아왔는데 유일하게 안 받는 사람이 주리 씨와 그리고 장인어른. 오. 네. 아니 장인어른께 배를 안 받는 뭐 제가 이제 결혼을 에피소드가 막 있나요? 하면서 인사를 드리고 이제 네. 시가에 갔는데 시가에 형제가 셋이고 어머니 아버님 계시고 각자의 배우자와 아이들까지 엄청 많은데 아무도 항승 씨에게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배려의 차원이었던 거죠.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에 갔는데 저희 아버지는 아마 박사이가 팔 하나 다리 하나 없다는 걸 좀 모르시는 거예요. 빨리 나와 그래 빨리. 그래서 뭐예요? 하고 나가면 저 높은데 그 무슨 스피커 전선이 뭐 빠졌는데 저걸 빨리 연결해 하래. 저걸 어떻게 연결해 우리가? 저희도 요즘에 이제 아이에 대한 고민들을 엄청 하고 있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제 서리를 갖게 될 때 그런 과정들이 좀 궁금하긴 해요. 갖기 전에는 고민을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갖고 나니까 이 아이가 이제 커가는 걸 보면서 아, 이 아이가 아빠의 장애로 좀 상처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좀 고민 그런 게 좀 있어요 요즘은. 친구들을 이제 만나게 될 테고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생각할까? 아빠를 부끄러워할까? 아빠를 자랑스러워할까? 서리가 4살 때였나? 딱 갔는데 애들이 우와 장애인이다. 우와 다리가 로봇이야. 저 왜 저래? 막 이러니까 서리가 오히려 놀래서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이제 설명을 해주긴 했어요. 근데 그 후로는 이제 서리도 괜찮지만 그 전에는 약간 놀랬던 것 같아요. 좀 큰 고민인 것 같고 네. 큰 형태. 저는 네. 아주 자잘하고 사소한 것들. 아이가 태어나면 한 손으로 목욕을 시킬 수 없고 기저귀를 갈 수 없는데 그걸 내가 다 해야 되나? 언제까지 내가 다 할 수는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잘하려고 하지 말자는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꼭 손이 하나라서 깨끗이 못 씻긴다고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아이가 더 자라서는 아빠가 장애가 있어서 아이와 더 축구도 못하고 다른 아빠들처럼 같이 못 놀아주면 어쩌지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전혀 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이가 필요한 건 신체에 장애가 없는 무결점의 부모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해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였구나. 그걸 좀 알았던 것 같아요. 저희는 주변에 장애인 친구들이 꽤 있으니까 네. 고민을 하는 친구들에게 고민하기 전에 일단 나아라. 빨리 나. 장애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걸 고민해봤자 아이가 태어나고 나면 장애는 뒤로 밀리게 되는 것 같다. 왜냐면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뭐 장애는 뒷전이야. 네, 장애가 안 보여요. 장애를 탓할 시간이 없어. 지금 장인 장모님, 아이를 낳고 보니까 장인 장모님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단한 선택을 하셨는지를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더 잘해서 주리 씨가 슬퍼하지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도록 잘 보필하겠습니다. 경아 엄마, 벌써 항승 씨와 결혼한 지 11년이 됐고 연애까지 하면 15년이 지났네요. 처음 연애한다고 했을 때 엄마가 전화로 꼭 그 선택을 해야겠냐고, 굳이 또 장애를 선택해야겠냐, 이 힘든 삶을 너는 이제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셨잖아요. 그때 제가 그랬어.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하지 않아서 정말 미안하다고. 왜냐면 항승 씨를 사랑하는 게 내가 누군가에게 미안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15년 전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보여드리기 위해 더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 사랑해요. 안녕. 하나, 둘, 셋. 우리 모두에게 기적을 미라클!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